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CSS 코드를 읽다 보면 이와 같이 이런 기호나 이런 기호 또는 이런 기호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CSS에서는 이러한 선택자 사이에 나오는 기호들을 결합자라는 다소 어려운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CSS 결합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드펜에서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HTML 부분에는 제가 아주 간단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카드를 나타내는 HTML을 마크업했고요. 여기 아래는 이번 시간에 배우려는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는 스타일을 약간 추가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일 먼저 후손 결합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CSS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결합자라는 인식도 없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문법은 이렇게 선택자 1, 선택자 2, 그 다음 이 안에 스타일을 선언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선택자 사이에 공백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택자로 선택된 요소의 하위에서 두 번째 선택자로 스타일을 적용할 요소를 찾습니다. 이때 바로 아래의 자식 요소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 아래에 있는 후손 요소까지 모두 선택하기 때문에 후손 선택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선택자 1 부분에 이렇게 article이라고 해주고요. 선택자 2 부분에 A라고 해줘 볼게요. 그럼 위에 HTML 부분에서 어떻게 선택이 될까요? 먼저 이 article 요소가 선택이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 A 요소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제가 컬러 속성을 한번 레드라고 줘볼게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A 요소가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바뀐 것이 보이시죠? 제가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도 한번 none으로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 밑줄이 있던 게 사라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A 요소가 이 article 아래에서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P 요소 아래에 있어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article 요소 바로 아래에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여기 안에 제가 div 요소를 하나 사용하고 그 다음에 span 요소를 하나 사용해 볼까요? 네, 그래도 변함없이 이렇게 스타일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후손 요소가 아닌 직계 자식 요소만 선택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자식 결합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법은 이렇게 첫 번째 선택자를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꺽쇠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자를 주시고요. 이 안에 스타일을 선언하시면 됩니다. 앞서 살펴본 후손 결합자를 사용하면 너무 많은 요소가 선택될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자식 결합자를 사용하면 선택 범위를 직계 자식 요소로만 제한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article 요소의 아래에 있는 H3 요소만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자 1에는 article를 사용하고요. 선택자 2에는 이렇게 H3를 사용하면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제가 폰트 사이즈를 2램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주고 마진은 10픽셀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이 H3 부분에 우리가 선언한 스타일이 잘 적용이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H3 요소를 이렇게 div 요소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타일이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H3는 이 article 요소의 직계 자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div를 제거하면 이렇게 다시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결합자는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는 인접 형제 결합자입니다. 먼저 문법을 보면 이렇게 선택자 1에 플러스 기호를 쓰고 선택자 2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선택자로 선택된 요소 바로 뒤에 나오는 요소가 이 두 번째 선택자에 부합한다면 선택이 됩니다. 말이 좀 헷갈리시죠? 제가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택자 1으로 H3을 사용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자 2로 P를 사용해 볼게요. 그럼 H3에 바로 다음에 있는 형제 요소가 뭐죠? 네, P입니다. 근데 이 P가 이 P랑 지금 일치를 하죠? 그러면은 이 P 요소에 우리가 선언한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한번 그런가 해볼게요. 제가 텍스트 인덴트를 한번 1EM으로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죠? 지금 들여쓰기가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런데 지금 H3는 이 P 태그를 사용하는 형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다음에도 지금 P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들여쓰기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P가 아니고 이렇게 div 요소였다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풀리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선택자와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P로 바꿔볼까요? 네, 그러면 들여쓰기가 다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결합자는 물결 기호를 사용하는 일반 형제 결합자인데요. 물결 기호를 사용해서 두 개의 선택자를 조합하면 첫 번째 선택자로 선택된 요소 다음에 나오는 모든 형제 요소 중에서 두 번째 선택자에 부합되는 요소들이 선택이 됩니다. 역시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좀 헷갈리시죠? 우선 문법이요. 첫 번째 결합자를 쓰시고요. 물결 기호를 쓰시고 두 번째 결합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타일을 선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결합자 1에다가 H3를 써볼게요. 그 결합자 2에 P를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선택이 되냐면요. 이 H3를 통해서 이 요소가 선택이 되고요. 이 물결 기호 때문에 이 H3의 모든 형제들이 후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선택자에 부합되는 요소들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모두 선택이 될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제가 폰트 스타일을 한번 이탈릭으로 줘볼게요.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두 개의 요소에 모두 스타일이 적용되는 것이 보이시죠? 제가 만약에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div 요소로 아무거나 하나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여기 div 요소에는 폰트 스타일이 이탈릭으로 되지 않죠? 여기 첫 번째 P와 이 두 번째 P에만 우리가 선언한 스타일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자 사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호가 있는데요. 바로 쉼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P를 선택하고요. div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컬러를 한번 블루라고 스타일을 해볼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P와 div 요소의 글자 색이 모두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제가 여기다가 H3까지 넣으면 이렇게 H3도 파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 쉼표 기호는 단순히 이 동일한 스타일을 여러 개의 선택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해서 쉼표 기호는 결합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간단하게 언급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CSS의 결합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CSS 결합자를 사용하면 웹페이지의 매우 특정한 부분을 섬세하게 선택할 수 있어서 좋지만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HTML 요소에 클래스 속성을 할당하고 CSS의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하는 편이 코드 재사용성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외부에서 작성이 되어 직접 수정할 수 없는 웹페이지를 스타일할 때는 CSS 결합자가 매우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